사방이 꽉 막힌 철창 감옥. 피비린내로 녹진 사륙의 현장. 그리고 잔인하게 휘두른 살인 무기에 희생된 사람들. 나 인간이 아니야. 서울에 잘 살고 뭐 멋부리는 놈들, 그런 놈들이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압구정된 야타족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어떤 범죄 사건보다도 우리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한마디로 지옥이었죠. 스스로 인간이길 거부한 살인마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연쇄납치 살인사건. 잔혹했던 그때의 기억을 쫓아가 본다. 전남 영광의 한 마을.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 발생했다. 모여든 사람들의 돈을 의심케 하는 죽음의 현장. 뒤이어 밝혀진 살인 집단의 실체. 나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정말 죽일 사람 못 죽여서 한이 맺혀. 더 많은 사람 못 죽여서. 누구를 못 죽였어? 누구를? 죽이고 싶었는데. 잘난 놈들. 잘난 놈들. 가진 자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들이 바로 지존파. 검거된 순간까지도 그들은 당당했다. 지존파의 범죄 행각이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바로 살인을 위한 살인 공장을 마련했다는 것. 이들이 직접 개조한 농가주택의 지하실은 납치한 피해자들을 가둬놓는 감금시설. 살해한 뒤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체를 불태우는 소각로까지 갖추고 있었다. 검거 당시 소각로에는 피해자들의 죽음을 태우고 남은 뼈조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심지어 냉장고는 토막낸 사체 일부가 보관돼 있기도 했다. 그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 노련한 검사 형사들도 계속 충격, 세상에 이럴 수가. 사람 죽였을 때 담아놓는 용기, 이런 것들, 피비린내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게 바로 지옥이구나. 사냥용 공기총과 칼, 도끼 등 각종 살인 무기를 갖춰놓고 마치 짐승을 잡아 죽이듯 인간 사냥을 벌인 지존파. 대체 무엇이 이들을 살인마로 만들었을까? 돈 없는 무시한 것. 압구정된 야타족들. 내 손에 못 죽여서 시작도 못하고 간 게 한이 되고. 지존파가 밝힌 범죄 동기는 부유층에 대한 적개심. 가진 자들을 향한 이들의 맹목적인 목소리는 비극을 낳았다. 지존파 일당을 검거한 고병천 반장. 그는 지존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이 아이들의 행동 강력을 문구로 만들어가지고 서면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증오한다. 자기들이 10억이 될 때까지는 범행을 계속한다. 부유층을 납치해 그들에게 돈을 빼앗고 살해하고자 뭉친 지존파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만들어 살인 집단의 규율을 세웠다. 사회에 대해 일찍부터 불만을 품어온 김기환은 당시 발생한 대학 입시 부정사건에 분노했다. 이에 타락한 부유층에 대한 증오를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뜻으로 고향 후배들을 모아 지존파를 결성했다. 조직 결성 3개월 후 지존파는 첫 번째 범행에 착수한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인근 야산으로 납치해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암매장한다. 놀라운 것은 두목 김규환이 조직원들 앞에서 여성을 목졸라 살해하는 시범을 보였다는 것. 김기환이 죽었다 그러는데 김기환이 죽이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사람 이렇게 죽이는 거라고. 진짜 그럼 연습에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연습 의미였지. 살인 예행 연습에 무참히 희생된 피해자. 공격적인 범죄 행각을 벌이기에 앞서 담력을 키우고 경험을 쌓는다는 명목이었다. 조직원한테 살인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행동이었죠. 첫 번째 살인으로 더욱 끈끈해진 이들의 두 번째 살인 대상은 같은 조직원 송봉은. 범죄에 대한 불안에 시달려 공동의 통장에서 돈을 일주일 도망가려다 붙잡힌 송봉은 배신자는 죽인다는 조직 강령에 의해 살해된다.
순간적으로 애들 둘 이야기하는 때 내가 그랬으니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앉아서 도런도런 얘기하다가 뒤에서 현영이가 둘은 어떤 돌이었어요? 여기 밑에다 탐던데. 송봉은의 사체는 휘발유를 부어 훼손한 뒤 암내자. 동료를 죽인 이들에게선 그 어떠한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두 번의 범행으로 살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지존파. 본격적인 범행을 위해 막노동에서 번 돈을 모아 아지트를 만든다. 유치장이 무슨 마치 경찰서 유치장처럼 그 똑같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화장터가 딱 만들어져 있는데, 사고로 이어지는 지하실에는 창살 감옥과 시체 소각로를 설치, 완벽한 살인 공장을 마련했다. 이 지역은 무슨 돈으로 지었어요? 차 사고. 노가다 갖고. 우리가 노가다 한 돈으로 집 졌단 말이에요? 예. 어머니 모시려고 했는데. 어머니 모시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거 하려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하려고. 다 잡아 죽이려고. 이어 군용 대검, 망원렌즈가 부착된 공기총, 등산용 지팡이로 위장한 칼 등 각종 살인 무기를 수집하며 불충과의 소리없는 전쟁을 준비했다.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경기도의 러브호텔 주변을 수색하던 지존파. 그들의 레이더망에 걸린 것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던 커플이었다. 운전하던 차를 가로막은 지존파는 데이트를 즐기던 이모 씨와 그의 연인 이모양을 납치한다. 납치한 두 사람을 아지트로 데려와 몸값을 요구했지만 악사인 이모 씨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목졸라 살해한다. 그리고 완벽한 범행 은닉을 위해 죽은 이모 씨를 승용차에 태우고 음주운전으로 위장한 뒤 낭떠러지로 밀어 유기한다. 네 번째 희생자는 중소기업 사장인 소씨 부부. 성년을 마치고 돌아오는 소씨 부부를 납치한 뒤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몸값으로 8천만 원을 받아낸다. 하지만 지존파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부인만은 살려달라 애원하는 소씨와 부인 역시 무참히 살해한 후 소각한다. 이 과정에서 아무도 모르게 시체를 소각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소각을 하면 연기가 나오고 이렇게 이 화장 냄새가 날까봐 시신을 태울 때는 일부러 그 마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치밀한 범죄 계획과 잔인한 살해 수법. 그러나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으니. 야, 나 인간이 아니라니까. 사람 먹었어요? 혼자 먹었어요, 혼자. 혼자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인간을 포기하려고. 소씨 부부를 살해한 뒤 그 사체의 일부를 먹기까지 했다는 것인데, 같은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의 사체를 먹는 행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했어요. 내가 잔혹한 행동을 더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남자답지 못한, 지존파답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 그런 어떤 상호 간의 어떤 경쟁 심리와 어떤 의심과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혼합되면서 혼자라면 감히 하지 않을 그런 어떤 잔혹한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게 만들었다. 93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지존파는 전국 각지를 누비며 4차례에 걸쳐 잔혹하고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였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한 살인 집단의 광결인 연쇄살인. 그 광란의 질주가 멈추게 된 것은 납치한 여성에 대한 특별한 감정 때문이었다. 현양이 그 이모인한테 연정을 느껴가지고 죽이지 않고 데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죽여라 하는 압박을 받게 됐고, 그걸로 인해서 조직원 내부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상처를 입은 김연양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이 피해자 이모양은 필사의 도주를 감행한다. 거기서 죽나 아니면 탈출하다가 죽나 해보겠다라는 생각, 그 피해자들 사람들한테 보답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여성의 목숨을 건 탈출. 지옥의 문턱에서 도망쳐나온 이모양의 집으로 전원 검거된 지존파. 이로써 영영 묻힐 것 같던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범죄의 참상이 벌어졌던 전남 영광. 현재 그곳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당시 지존파의 살인 공장이 자리 잡고 있던 마을로 가봤다. 눈치를 못 채고 참다 보니까 이쪽이 좀
본체고, 이쪽 지금 바로 옆에가 그 차고지예요, 차고지. 그 안에 지하에서 살인해가지고서 그 범행을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여기고. 지금은 말끔하게 철거된 건물. 하지만 그때의 기억만큼은 생생히 남아있다. 지금도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은요, 정말 전율이 나고, 우리 영광 지역이 굉장히 이미지도 실추하고, 이제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도. 무엇보다 같은 마을에서 이웃으로 함께 지냈던 주민들에게 지존파 사건은 악몽과도 같은 기억이었다. 내가 햇살이 아닌데 그때 당시에 주장을 장사하면서 어디 산다고 이야기를 못했어요. 다행히 어디라고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젊은 애들 백지 나가면 여기서 왔다 그러면 그 영향을 기분 나빠서 영향 받았다 그 소리였지. 많은 이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지존파. 그들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잔인한 짓을 한 것일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너무 차이나고, 그리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너무 그러고 무시하고, 항상 없는 사람 없어요, 솔직히. 검거 이후 빈부의 차에 대한 불만을 여러 번 토로했던 지존파. 이들은 대부분 가난한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공사판을 전전해왔다. 실제로 지존파의 두목 김규환은 학창시절 우수한 학업 성적에 단장을 도맡아온 모범생이었다. 하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고, 그렇게 어린 김규환은 절대적 흉년에 쫓겨 세상 밖으로 밀려났다. 집이 가난하니까 이 미술 도구를 못 가지고 갑니다. 미술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 다음 때는 훔쳐가지고 갑니다. 뭐 도화지고 색연필이고. 그럼 선생님 안 때리거든요. 여기서 애가 이거 내가 훔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이다. 가난에 찌들어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내며 차곡차곡 쌓아온 사회적 불만을 범죄를 통해 보상받으려 하는 것이다. 학교나 이런 사회에서도 그런 어떤 자신의 역할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대상들을 이제 찾지 못하는 데서, 또는 이 빈부의 극심한 차이로 인해서 뭔가 이 괴리감, 사회적인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이 더 어떤 그런 충동적인 그런 행동을 조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존파가 사회에 대한 울분을 담아 휘두른 칼날에 희생된 사람은 정작 평범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었다. 자랑무도한 짓을 저지른 범죄자들이지만 그들에 대한 특별한 격을 가진 이가 있다. 그 현장 검증을 이제 하려고 그 낭떠러지에 이제 간 거예요. 맨놈 끌어안고 뛰어내리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홧김에 자신들을 검거한 경찰을 끌어안고 동반 자살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왜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당시 서초서 고반장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태어나서 그런 따뜻한 대우는 처음 받아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검거 이후에도 살인의 이유를 불평등한 사회 모순으로 돌리며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다. 야! 정말 너 태어나 무죄인데 나는 왜 유죄요? 이건 태어난 건 인정시켜. 근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이들. 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검찰의 요청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 결과 검거 이틀 전 조직이 가담한 이모 씨는 정상 참작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지존파 전원 강도살인죄로 사형 확정. 5개월 뒤 6명의 젊은이는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된다. 밑바닥 인생에 대한 사회적 냉대, 그 속에서 키운 비뚤어진 범죄 욕망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결말로 막을 내렸다.